여러분들 중에 이영도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드래곤 라자는 교과서에도 들어갔고 눈맛에는 역사적인 판타지죠. 그러니까 조던이나 메시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작가님인데 팬들 입장에서 답답한 건 2005년도, 그러니까 20년 전 피마세가 나온 이후로 새로운 작품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림자 자국도 벌써 17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작품 활동을 안 하시진 않았지만 솔직히 저희가 원하는 건 장편 판타지잖아요. 이 SF는 호불호 많이 갈리고 얘네는 단편 느낌이죠. 그래서 이용도 결핍증 해소가 안 되니까 동맛의 밈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안 써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대를 접었었다가 새로운 장편이 나온다는 소식에 굉장히 흥분했는데 더스방 칼파랑 시리즈 후속작이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드래곤 라자랑 비슷한 감성의 웃긴 세계관인데 더스방 칼파랑이란 먼치킨 기사가 있고 사란디테라는 늑대인간 파트너랑 이런저런 모험을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이번 작품 읽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나온 장편이니까 무슨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소설인지 제가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어스탐경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고 이분은 접대용 별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혼자 방문한 게 아니라 동생이나 친척들도 같이 놀러 갔는데 어스탐은 별장에서 살해당해요. 이 살인사건을 주제로 전개되는 스토리가 추리소설 감성이 있고 실제로도 추리소설인데 뭐가 다르냐? 심장을 찔린 작가가 안 죽어요.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피해자가 다행 메시지 남기는 거 기억나시죠? 어스탐은 다행 메시지를 남기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용의자들이 등장하는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죽어야 될 사람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요. 사람인지 언데드인지, 유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인 범인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스탐이 쓰고 있는 이 소설이 완결되면 범인이 드러나겠죠? 4년이 지나고 유산 관리인으로 선정된 더스번 칼파랑, 사건 수사관 엠파백작, 그리고 살인 용의자들이 만신전의 전원을 들으려고 다 같이 모이면서 얘기가 시작돼요. 여기까지가 배경이고 누가 진범인지 추리하는 메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감성들이 섞여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은 사람이 쓰는 소설 때문에 벌어진 소동극,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요즘 유행이랑 거리가 멀어서 재미가 있을지 좀 걱정되실 텐데 먼저 바탕이 되는 세계관은 팬들이 원하던 스타일에 가까워요. 지난 작품은 SF라서 호불호 많이 갈렸었죠. 재밌게 읽은 분들도 계셨지만 기존 세계관이랑 달라서 쉽지 않았는데 더스방칼파랑 시리즈는 아 이거 이용도 판타지네 라는 느낌이 확 와요. 드래곤 라자는 오버더 시리즈 감성으로 먼치킨 주인공, 이용도식 유머, 그리고 기존 작품들 패러디가 등장하는 글이라서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으실 텐데 뭐가 문제냐? 작가님이 의도적으로 어렵게 쓰셨어요. 아예 주석을 다는 것도 거부하셨고 기본적으로 문장들이 불편해요. 사용하신 표현들도 직접 창작하신 단어부터 시작해서 법률 용어라든가 안 쓰이는 표현을 열심히 발굴해 오셔서 그냥 안 읽혀요. 웹소설 독자 기준이 아니라 독서량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도 최소 한 번 이상 국어사전 검색하실 거예요. 아니 뭐 앞뒤 문맥 유추해서 읽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로 안 돼요. 표현이 어려운 건 넘어간다 치고 등장인물들 호칭도 어지러워요. 자기들끼리 맘대로 부르고 막 바뀌는데 독자 입장에서 이걸 다 외우기도 어렵고 헷갈려요. 편집부에서 진짜 이 부록 안 만들었으면 노트에 하나하나 적으면서 해석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에는 소설 속 소설이 있잖아요. 그 용의자들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이 소설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두 세계가 묘사되는데 용의자들 호칭이 소설 속 현실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간접 묘사돼요. 제가 뭔 말하는지 여러분도 정신없으시죠? 그러니까 인물 호칭 숫자가 더 증식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 소설 등장인물이 소설 속 현실 등장인물이랑 다른 점도 있어서 복선인 것 같은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같은 사건도 등장인물마다 다른 견해를 보여주시고 연극 대본 형태로 등장인물들이 연극하는 파트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리뷰하면서도 과연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기에 맞는지 확신이 안 드는 장면들도 있어요. 여러 번 생각해야 되고 읽으면서 진이 빠져서 한 번 읽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지금은 다시 읽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어서 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글은 아니에요. 계속 다음 내용이 궁금하고 필력이나 짜임새는 클래스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소설의 근본을 떠올려 볼 때 이용도 소설이 양평소랑 다른 점을 찝으라면 작품의 작가의 철학이 포함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드래곤 라자의 나는 단수가 아니다. 폴랩에서도 메시지가 있었고 새 시리즈 읽으시면서 이용도식 철학을 느끼셨을 텐데
어스탐경의 임사전에서는 뭐가 핵심일까요? 일단 추리소설이지만 추리의 깊이가 대단하진 않아요. 작품에서 등장하는 사건들이 범인 추적이랑 그렇게 연관이 있지도 않고 어스탐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있긴 있는데 막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제 의견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 작품의 핵심 의도가 독자가 그를 여러 번 곱씹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눈마새 같은 작품은 대충 읽어도 재밌고 분석하면서 읽어도 재밌는데 이 작품에서는 재미를 떠나서 분석이 강제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500페이지도 안 되는 소설을 한 달 내내 읽을 수도 있어요. 제임스 조이스라는 아일랜드 작가 있죠? 이분 작품 특징은 끔찍하게 어렵다는 거고 문학 전공자가 70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데 600시간씩 걸려요. 뭔 개소리냐 싶으실 텐데 진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있긴 하겠죠? 물론 어스탐 이야기가 이 정도로 난해하진 않지만 저는 이 정도식 율리시스라고 느껴졌어요. 불친절함이 아무래도 과해서 이번 작품도 호불호 심할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영도 작가님 특유의 문장은 여전히 좋아요. 읽으면서 적어두고 싶은 표현들도 있었고 팬들 입장에서 꽤 재미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이영도 작품을 다 읽었고 더즈번 칼페랑 시리즈가 재미있었다. 그러시면 도전하세요. 반대로 라이트한 웹소설 독자 입장이면 불쾌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독자가 편하게 읽기를 배려한 작품이 아니라 독자가 힘들게 읽기를 의도한 작품이에요. 저는 판타지를 전독시로 입문한 사람도 드래곤라자나 눈마새는 100명 중 30명 이상이 즐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독시로 판타지를 입문한 사람들이 어스탐경의 임사전원을 읽으면 100명 다 화낼 거예요. 결론적으로 비추천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어렵습니다.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드래곤라자 시리즈는 지금 같은 택본 개념이 없었고 연재된 소설을 작가님한테 허락받고 퍼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이용도 작가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복사해 가는 사람한테 리뷰를 요구하시고 비평 보면서 결정하셨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아쉽다고 했었고 이번 리뷰도 호평이 아니라서 좀 쫄립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히트치긴 불가능한 거 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도파민 주는 메타랑 완전 반대잖아요. 그래도 저는 잘 샀다고 생각하고 휘발성 강한 웹소설이랑 다르게 오래오래 읽을 수 있는 감성도 나쁘지 않았어요. 영상 보시면서 관심 생긴 분들이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